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폭발해서 이미 뒤로 넘어가고 싫어잉 이래 손부터 씻어야 돼.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유난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를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 등원 후에 육아 코칭하는 강연주입니다. 애들 등원 잘 시키고 오셨어요? 저도 아이 등원 잘 시키고 왔어요. 오늘도 그 아침에 바빴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식탁에서 육아 코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떼쓰는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떼쓰는 아이 시리즈로 지금 찍고 있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영상 뭐 10분, 15분짜리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끊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떼쓰는 아이, 이유 없이 떼쓰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떼쓰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유 없는 떼쓰는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론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유 없는 떼쓰기는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시라. 결국은 아이의 컨디션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때렸을 때는 컨디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가 혹시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뭐 배고픈가, 졸린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좀 살피시고 아니면 스트레스 받는 게 있나, 이런 것도 먼저 살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유 있는 떼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유 있는 떼쓰기 중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데 안 하겠다고 떼쓰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야 하는데 안 하겠다고 떼쓰는 경우는 뭐 이런 거죠. 손을 씻어야 되는데 안 씻겠다고 떼를 쓰는 경우. 또 뭐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를 안 하겠다고 떼쓰는 경우. 집에 가야 되는데 놀이터에서 더 놀겠다고 떼쓰는 경우. 밥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밥 안 먹고 더 놀겠다고 떼쓰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쵸? 여러분,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지금 남의 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아이도 지금 32개월인데 이렇게 떼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떼쓰기가 제가 전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2돌 전후부터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가지고 3돌쯤에 이제 피크를 찍고 점점점 내려가는 양상을 많이들 보인다. 아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이의 자아 발달과 좀 관련이 있고 이제 아이의 자아가 발달하는 동시에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을 보이고 동시에 하지만 그런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때를 씀으로써 그러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이거는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이가 손을 씻어야 되는데 안 씻는 경우가 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손을 씻기는 씻어야 되고, 밥도 먹기는 먹어야 되고, 그죠? 집에도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떼를 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떼쓰기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이 심하게 떼쓰는 상황. 크게 소리 지르고, 울고, 드러눕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셨죠? 아이가 이미 부정적인 감정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폭발해서 이미 뒤로 넘어가고 드러누운 상황은 엄마 아빠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가 조금 떼를 쓰는 그 앞부분이 있어요. 조금 떼쓰나 싫어잉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거를 잘 넘겨야지 이 뒤에서 아이가 이제 뒤로 드러눕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드러눕기 전에 그렇게 드러눕고 아이가 심하게 떼쓰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지 뒤로 드러눕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이거를 방지해야 아이도 덜 힘들고 여러분도 덜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뭔가 해야 된다고 말은 해주는 거예요. 또 손을 씻는 상황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애기가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제 밖에서 딱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1단계 엄마가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손 씻어야지. 손 씻자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아이는 어때요?
아이가 바로 들어가면 당연히 땡큐겠지만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죠. 안 들어가고 이제 싫어 막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더 놀 거야 하면서 이제 거실에 바로 가가지고 막 장난감 가지고 논다든지. 이게 지금 우리 아이는 이렇게 붕붕이를 좋아해요. 자동차를. 그래서 맨날 바로 거실로 들어가서 자동차를 가지고 놀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더 놀 거야 하고 이렇게 맨날 이러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요. 아니 공룡 좋아하면 이제 공룡 가지고 놀든지 뭐 그러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씻어야지. 또는 안 돼. 손부터 씻어야 돼. 어서 와.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아이가 싫어 하면서 이렇게 더 울고 이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또는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넘어가고 들어눕고 이제 이런 떼쓰기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이가 크게 떼쓰고 부정적 감정이 폭발하고 드러눕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때를 쓸 때, 이렇게 조금 때를 쓸 때 너무나 그 부정적 감정이 폭발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스텝에서 그냥 간단하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막, 그래, 너가 그렇게 하고 싶구나. 막 이런 공감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죠. 그래, 더 놀면 좋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래, 더 놀면 좋은데, 거실에서 더 놀면 좋은데,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공감보다는 인정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너 그럴 수도 있어. 뭐, 이 정도? 그래, 그러면 좋지. 이 정도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왜냐하면, 하면서 간단하게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손 안 씻으면 찌찌들이 초록이 입에 들어가서 감기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콧물 나오고 병원 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씻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근데 들어가서 씻으면서 뭐 하면서 놀자. 뭐 하면서 놀면서 씻어볼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하는 걸 하면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제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나 그거 하기 싫었는데, 그것도 좀 재밌겠네. 엄마가 말한 거, 엄마가 제안한 거 해봐도 재밌겠네. 라는 마음이 들면서 좀 약간, 하면서도 이제 엄마 말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죠. 손을 씻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첫 번째 단계, 뭐 해야지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단계, 그래, 더 놀면 좋은데, 그래도 손은 씻어야지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럼에도 아이가 또 안 들어가겠다고 떼쓰고, 더 놀 거야, 뭐 거실에서 놀 거야,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행동으로 막 표현을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세 번째 단계, 근데 우리 들어가서 너가 좋아하는 뭐 해볼까? 그거 하면서 우리 같이 손 씻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제안을 한다. 재미있는 걸 제안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머리를 조금 써야 돼요. 내가 뭘 하면서 뭘 제안하면 이 아이가 큰 거부감 없이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손 씻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거품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서 그러면은 물거품 하면서 물거품 놀이 하면서 손 씻을까? 뭐 예전에는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럼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딱 장난감을 딱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화장실로 왔어요. 그러면은 이 3단계를 다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 아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고 두 번째로 엄마 아빠가 그래 너 마음은 알겠어 라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어때요? 부정적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떼쓰기가 폭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뭐 해주죠? 왜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줘요. 그럼 아이들은 매번 이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조금씩 그게 내면화가 돼요. 내면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손에 찌지가 묻어 있으니까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을 씻어야 돼 라는 것이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가 좋아하는 걸 제안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해준다 라는 거는 뭐냐면 아이도 즐겁고 편안하고 엄마 아빠도 즐겁고 편안해요. 좀 즐겁진 않나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어쨌든 아이가 떼쓰고 들어눕고 막 그런 것보다는 훨씬 엄마 아빠도 즐겁고 편안한 상태예요. 그게 막 엄청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즐겁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과 비교했을 때, 들어눕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즐거운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하면서 자기가 좀 더 뭔가를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는 앞으로 커가면서 자신이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제 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해야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할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때마다 내가 이건 하기 싫지만 이렇게 하면은 좀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덜 힘들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내면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요, 우리 초롱이는요, 사실 얼마 전부터 집에 들어오면 자기가 먼저 신발을 벗고 손 이렇게 걷고 화장실로 들어가요. 처음 그 일을 아이가 처음 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오랫동안 반복을 해왔거든요. 아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여러 번 매일 반복돼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매번 그걸 해주면 아이가 어느 순간 그게 내면화가 되면서 이렇게 스스로 뭐 그 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5번 중에 그래도 4번 정도는 아이가 혼자 알아서 들어가서 손을 씻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또 하나가 이제 많은 경우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더 놀겠다고, 거실에서도 놀겠다고, 방에서도 놀겠다고 안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식탁으로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근데 우리 아이는 이제 제가 뭐 영상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영상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무슨 영상 보자 하고 데려오지 않아요. 영상은 최대한 늦추는 게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영상은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아까 첫 번째 단계 뭐였죠? 뭐 해야 되는지 일단 알려줘요.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밥 먹을 시간이야. 알려줘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이가 계속 때를 쓰고 안 오겠다고 하면은 그래, 뭐, 그래, 너 놀면 좋지. 그런데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야. 지금 밥을 안 먹으면 이따 배가 고파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그래도 아이는, 너 놀 거야. 이거도 할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 붕붕이가 그렇게 재밌어? 뭐 가지고 노는데? 그거 소나타 가지고 놀아? 그러면은 그 소나타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소나타랑. 엄마랑 같이 소나타 붕붕 하면서 밥 먹자. 그러는 거죠. 자, 이게 왜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퍼즐이 왜 아침 식탁에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아침에도 똑같았어요. 아침에도 우리 아이도 이제 거실에서 놀겠다고 이제 막 퍼즐을 한창 맞추고 있었어요. 밥 먹을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퍼즐 가지고 오라고. 엄마랑 같이 맞추면서 밥 먹자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래도 안 먹힐 때는 아이가 더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은 그 퍼즐에 있는 그 구급차는 초록이 밥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우리 초록이한테 우리 초록이 밥 먹는 거 보여주자. 구급차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구급차야, 어서 와봐. 난 초록이 밥 먹는데, 초록이는 오늘 뭐 먹을 거냐면, 이런 거 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서 앉아서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딱 테이블 위에 놓고 밥을 먹는 거죠. 근데 밥을 먹을 때,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의외로 그걸 많이 안 가지고 놀고 그냥 옆에다 두고 밥 먹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가지고 놀 때도 있고, 그러면 좀 가지고 놀 수 있게 좀 기다려주고 옆에서 좀 같이 가지고 놀아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붕붕하면서 한 번씩 떠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먹기도 하고 또 막 놀고 싶어 하면은 그래 뭐 그런 게 뭐 이렇네 붕붕 가네 뭐 이러면서 또 한 번 떠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밥을 먹자라든지 열심히 놀고 있는데 집으로 가자라든지 이제 이런 거 유난히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전환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행동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아이들은 몰입도가 되게 높은 아이들이고 집중력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저 아이가, 우리 아이가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몰입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기가 힘든 거구나. 이거를 그냥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덜 화가 나요. 아셨죠? 애가 안 올 때, 어떨 때는 이제 어떤 엄마들은 좀 그런 게 되게 화가 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차려놨더니 안 오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그런 우리 아이가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좀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앞에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고 있었어? 소나타랑 펠리세이드랑 스포츠카 가지고 놀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이제 자기가 하는 걸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렇게 엄마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일로 와서 같이 가지고 놀면서 밥 먹자. 그 친구들한테도 우리 초록이 밥 먹는 거 보여주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혹시 뭐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댓글 남기시면은 제가 최대한 방법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육아팅 하세요. 고맙습니다.